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은행권 취업 관련 영상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 중에서 발췌해온 내용이에요. 근데 네 가지 중 한 가지라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재고해보라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나는 금융분야의 전문가를 꿈꾼다. 나는 프로모션 기획, 마케팅 믹스 개발에 능하거나 선호한다. 프론트보다 백오피스가 나와 잘 맞는다. 돈보다 삶의 질이 나에게 소중하다. 이 하나라도 맞는다면 은행 준비를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약간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1번 뭐였죠? 1번이 금융분야의 전문가를 꿈꾼다. 금융분야의 전문가를 꿈꾼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생각하고 목표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은행원으로서. 왜냐면 본인이 처음부터 확고하게 은행원으로서 준비를 하고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면 반드시 스스로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그 기업, 그 파트에서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 금융을 시작을 했다. 그럼 여신도 굉장히 많아요. 가게, 기업, 그냥 뭐 소상공인 대출도 있고 뭐 종류별로 되게 많은데 그 한 분야에서 내가 어떠한 은행보다 내가 담당자였을 때 무조건 나한테 물어보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무조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개인의 마인드라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이 돼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다음에 여기 있어. 프론트보다 백오피스가 나와 잘 맞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프론트와 백오피스로 저는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제가 만약에 이 취준생이 저한테 얘기했다면 정말 화냈을 거예요. 야, 그럼 가지 마. 아니 해야지. 지금 프론트가 어디 있고 백오피스가 어디 있어? 같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안 되면 내가 백에 있다가 프론트로 나가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맞아, 그렇죠? 맞아. 내가 안 되면 옆에 사람 도와주는 거고, 그게 이제 팀워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는 건 저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돈보다는 삶의 질이 나에게 소중하다. 그럼 가지 마라 이런 건데. 삶의 질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그것도 영업을 네가 잘해봐. 그러면 좋아지겠죠. 저는 그거예요. 영업을 네가 잘할 역량이 되고, 정말 막 웃으면서 요즘엔 또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오프 더 레코드지만 주 52시간 도입 때문에 예전 은행과 지금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달라요. 하기 나름이다. 하기 나름이다. 네. 그 평일에 내가 만약에 뭔가 영업을 해야 된다. 내가 다 전화 돌려놓고 뭐 하고 영업 개수 다 맞췄다. 그럼 나는 주말에 편하게 놀 수 있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은행에 취업한 친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니까 직무 역량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 같아요? 직무 역량. 네. 세일즈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많이 쓰는데 네네네. 그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영업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시작점을 어떻게 스타트를 끊느냐에 따라서 액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취준을 하면서 이 마인드를 갖춰놨다고 하면 네네. 은행 가서도 그거 이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만족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정을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세일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자격증, 전문지식 이런 것보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쌓아가면 되니까. 그 세일즈 마인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뭐 예를 든다면 세일즈 마인드라는 건 뭐 고객 입장에서 나는 생각하는 역량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 역량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네네. 나는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게 내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품을 추천할 때도 노약자분들이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하나 발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려운 걸 미리 내가 캐치하고 미리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것들을 일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 마인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일즈 마인드. 그렇네요. 그 혹시 친구들이 그런 마인드를 미리 함양할 수 있는 혹은 자소서나 면접에서 나 이런 역량이 있어요 라고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경험들을 좀 어떤 걸로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현장 방문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은행을 안 다녀오신 분들은 내가 은행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직자를 그렇게 만나야 된다고는 알면서도 현직자를 만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은행은 현직자가 지금 가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면. 근데 무서워하는 거는 뭘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봤을 때 세일즈 면접을 지금 하는 은행도 있고 안 하는 은행도 있지만 그걸 해봄으로써 공포심을 이기면서 세일즈 면접도 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겸사겸사. 그래서 은행을 많이 다녀서 이 은행의 분위기는 이렇구나. 이 은행의 분위기는 이렇네.
근데 이 은행 가니까 이런 상품을 추천해줘. 네네. B은행을 가니까 아니 똑같은 거는데 왜 다른 상품 추천해줄까? 거기에서 이제 퀘스천이 든다면 되게 좋은 포인트다. 예. 네, 퀘스천이 든다면 이건 왜 이러지 하면서 상품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면서 은행에 대한 방향성이 다른 게 느껴질 거고 그게 은행들이 추구하는 영업 방향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 은행을 갔나요? 네네네. 가면서 느낀 점이 뭔가요? 그럼 우리 은행과 시중 다른 은행 차이점이 뭔가요? 이게 다 예상 질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지원자보다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취준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예요. 근데 금융권, 특히나 은행권 지원 동기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왜 기업은행이냐 물어보거든요, 면접 때.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명확한 답은 아니더라도 조금 팁 정도? 일단은 뭐 저희가 다른 기업 뭐 쓰듯이 일단 저는 금융권에 대한 뭐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은 신문 기사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그게 그 신문 기사가 이제 영업 방향이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각 은행의 신문 기사를 1년치 정도만 모으더라도 네. 그 은행의 방향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개인 금융이냐 기업 금융이냐 뭐 WM이냐 그 세 가지 디테일 직무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잡고 예를 들어서 내가 WM이다 그러면 1년치 신문 기사 중에 WM 관련된 기사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원 동기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은 뭐 순수하게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 동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네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기업의 영업 방향이나 그 기업의 이슈들을 갖고 와서 거기에 포함된 정량적인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의 비전을 그냥 써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게요. 그냥 뭐 30% 순이자 마진을 뭐 달성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나의 계획을 그 지원 동기를 쓰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의 30%에 대한 뭐 NIM 달성이다. 그러면 나는 10년 뒤에 40% 이상 NIM을 달성하도록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나의 입서 포부가 이제 될 수 있는 거니까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은 건 뭐냐면 반드시 면접에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40%인가? 왜냐면 30%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이 40%를 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일단 나의 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목표 달성 방안을 얘기해 봐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기를 잘한다. 그럼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신문 기사를 활용하시는데 직무별로 쪼개서 그 직무별로 이슈가 되는 소 타이틀 같은 걸 정해서 그거에 대한 약간 비전 제시를 조금이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금융권 지원 동기는 제가 이러한 방식을 말씀드리지만 팩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기업은행, 중소기업, 벤처, 뭐 기업 투자 그 내용이 2000바이트가 있으면 한 거의 1000바이트를 그 사실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크게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줄 정도 기업에 대한 관심을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나의 약간 비전이나 전략적인 목표들을 제시하시면 제가 봤을 때 약간은 좀 차별성이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은행 많이 가보시라니까요. 은행 많이 가보면 은행 많이 가보면 30개 갔다고 하면 궁금하지 않을까요? 30개 가봤는데 내가 다니면서 이 은행보다 이 은행만의 장점이 내가 뭐라고 확연하게 생각한다 라고 쓰면은 그거는 차별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무조건 이건 제가 예전에 써봤어요. 소제목에 119kg 36개 지점 그거를 그냥 소제목으로 다뤘고 제가 은행을 취업하기 위해서 119kg로 다닌 거예요. 동선별로. 네, 그리고 36개 지점.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해서 다 통과되지 않았어요. 떨어진 것도 많았지만 일단은 제가 노리는 건 궁금증을 일단 유발할 수 있는 거고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의지만으로. 그래서 신문 기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 그리고 은행에 가보면 각 소책자별이 다 있어요. 은행별 그 잡지.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타이틀만 뽑아오는 거죠. 되게 좋은데요. 네. 소책자. 직무별로 은행도 사실 우리가 볼 때 통합으로 대부분 많이 뽑아 행원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쵸. 이제 직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개인금융, 기업금융, 그다음 WM 뭐 이렇게 쭉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써라라고 그다음 잡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저는 주시는데 네네, 그래요. 각각 필요 역량이 조금씩은 다를까요? 필요 역량은 물론 다 다를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저도 학생들과 많이 얘기하다 보면 제가 개인 기업 WM 이제 나누는 게 좋다고 한 거는 뭔가 목표가 세분화되어 있고 구체적인 나의 생각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네네. 직무 역량들은 솔직히 조금씩 달라요. 개인으로 만약에 내가 써야 된다. 그러면 개인 뭐 세일즈 스킬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그런 네. 것만 강조해도 되고요. 기업 금융을 쓴다? 개인 금융이 있는 거 써도 되겠죠. 왜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꼭 기업 고객만 되는 게 아니라 기업 고객을 내가 잘 설득해서 개인 고객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문서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내가 남들보다 알고 있고 이런 정리 기술들이 뭐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면
기업금융은 대부분 페이퍼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는 것도 직무 역량이 제가 봤을 때 포함이 되는 건다 거는 거죠. WM은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증 공부만 한 게 직무 역량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은행을 방문하면서 내가 이 은행 가서 펀드 하나씩만 물어봐도 그날 하루에 5개 상품을 난 공부한 거예요. 그게 직무 역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론을 나는 자격증이 있어서 공부를 했지만 이게 현업에서 정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나만의 인턴 활동을 했다, 현장 방문을. 그러면 면접에 있어서도 훨씬 더 괜찮겠죠. 그래서 각각의 솔직히 직무 역량들은 조금씩 제가 봤을 때 집중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전반적으로 세일즈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공통이다. 네네. 네. 그 면접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있나요? 면접은 아무래도 일반 기업 면접도 힘들지만 금융권은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모든 면접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유형도 되게 많고 은행별로 다르고. 근데 그 면접들을 일일이 다 준비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면접 준비를 할 때 인성 면접 기반으로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 취업을 하는데 비전공자도 가능한 이유는 은행 면접 때는 지식적인 것만 절대 물어보지 않거든요.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태도. 그 태도는 근데 절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죠. 네. 왜냐면 면접을 보는데 우리가 케이스바이 상황 면접도 있고 PT 면접도 있고 토론토의 면접 다 의도가 다 다른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영향도 있지만 그 조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조직의 흐름대로 들어가는지 뭐가 낫는지 안 낫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측정하는데 무엇보다 저는 태도와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기술인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 면접 준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토론토의 면접에 대한 연습, PT 면접에 대한 연습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스킬적인 부분만 들어가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어떠한 말보다 내가 처음 면접을 보러 간 자리에서 뭐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하반기 때 저희 학생들 중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아예 전공이 아예 달랐어요. 근데 그냥 그 학생은 딱 누구나가 봐도 되게 밝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야 너는 밝은 이미지야. 그냥 이걸로 그냥 순수한 이미지로 가자. 1분 자기소개도 네가 나이는 30이라서 다른 애들보다 많지만 그냥 우리 좀 임팩트 있게 세게 하자. 금융 주식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공기업만 준비하다가 3개월 준비했거든요. 근데 자꾸 지식적으로만 가면 질문이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태도와 인성, 애티튜드로 가자는 전략으로 했는데 그게 뭐 운이 좋았는지 그게 이제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성과 기본적 자세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절대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네. 핵심적으로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챙겨가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 저는 좀 돈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권을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연봉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싶고 남들한테 뭔가 솔직히 있어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려면 그에 맞는 관심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뭐 솔직히 깔려있는 것들이 없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생리와 내가 돈을 아끼고 애착하는 마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은행원이 돼서도 아 나는 그냥 취업해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직업이 은행원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야가 넓혀 있어. 그렇게 된다면 단지 취업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훨씬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뭐 방향성 있게 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물론 취업이 우리가 중요한 건 맞지만 어차피 금융권이라고 하는 목표는 명확하니까 그 길을 향해서 좀 더 방향성을 잘 잡고 돈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너무나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이거는 취업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저도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냥 좀 목표를 좀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생각만 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지금 좌절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맨날 힘들어하는 이제 멘탈 관리거든요. 저는 취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힘든 취업 시장이지만 스스로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꾸준하게 가다 보면 그게 정규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커리어는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취업 때문에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계획성 있게 해주셔서 인생,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거니까 좀 더 행복한 인생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면접 중대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제이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